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의 문물을 수용한 뒤 나타난 조선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투쟁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내자는 항일 의병운동과 먼저 실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극복하자는 애국 계몽운동이었는데요. 의병운동 중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사건들 중 큰 사건들인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인해 일어난 을미의병과 을사늑약으로 인해 시작된 을사의병,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정미칠조약에 근거하여 나타난 정미의병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죠. 특별히 신민회는 비밀조직으로서 실력 양성과 함께 무장투쟁도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의 빚을 국민들이 갚아나가려고 한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정치, 경제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었는데요. 아직 정치, 경제적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을 시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문물이 하나둘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조선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길을 가면 볼 수 있는 전신, 전봇대 같은 것들과 전화 등이 이 시기 조선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생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식도 빨리 전달될 수 있었고 이동도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일본에 의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등이 생기면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 등 열강들이 조선의 자원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인 저항 역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의식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복이 개량화되었으며 조선 사람들 역시 서양식 복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머리는 지금과 같이 짧아졌습니다. 또한 빵, 케이크, 그리고 커피와 같은 서양의 음식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식사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서양 양식이 유입되면서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의 석조전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는 다른 서양식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전의 건축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양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근대적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현재 우리의 교육 목표인 지식과 체력,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근대적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원산에서는 관과 민이 함께하여 원산학사라는 최초의 근대적 학교를 설립하여 산수, 기기, 농업 등 근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외에도 유경공원에서는 영어 등의 서양 학문을 가르쳤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 기독교계 선교사들에 의해 사립학교가 설립되면서 근대적인 교육을 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문 이외에도 신문 등 다양한 언론들이 형성되었었는데요.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서재필에 의해 한글과 영어 두 버전으로 출간된 독립신문, 그리고 국한문 혼용체로서 양반 유생들을 위한 신문인 황성신문과 부녀자들과 서민들을 위한 순한글로만 구성된 제국신문이 가능되었으며 심지어 영국인 베데리 발행인으로 참여한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는 등 많은 언론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 발행인으로 있어서 일본의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었고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졌고 혈의누, 금수회의록 등과 같은 신소설과 이전의 전통시가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신체시가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천주교와 개신교는 학교, 병원 등을 많이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 결과 신도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동학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동학의 전통을 이어갔으며 나철, 오기호 등은 민족을 강조하면서 당군을 믿는 대종교를 창시하여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유교, 불교도 각 종교의 기존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한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국어와 역사 영역에서 민족 정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정부는 한자와 한글을 함께 쓰는 국한문 혼용체를 보급하고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시경, 지석영 선생 등을 비롯한 국어학자들은 국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먼저 박은식 선생님이 여러 논설을 통해 나라의 혼인, 국혼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였고, 신채호 선생은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프랑스에 의해 멸망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월남망국사,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독립운동 과정을 쓴 미국 독립사, 그리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과 같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위인전들을 많이 편찬하면서 당시 위기 속에 조선에 사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대 조선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내용들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한 것이라서 사진과 그림 그리고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릴 과제는 먼저 오늘 배운 사회문화적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관련 유적지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당시 모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모아서 답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과제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조선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배웠는데요.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정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오늘 배운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 반드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역사는 단편적으로 끊어서 외우는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적, 공간적 상황과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제강점 이전의 조선의 상황을 쭉 정리해보면서 이를 파악한 뒤에 일제강점기 이후 상황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흥선대원군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쭉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에 의한 강제 침략, 즉 일제강점기 상황에 대하여 일본의 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저항에 대하여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다소 어두운 내용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조상들께서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셨는지를 배우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